남자가 추구미의 발을 감싸고 발에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그 느낌이 싫지 않은 듯 가만히 부끄러워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의 빈 시골집, 홀로 내려와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50대 중년 남자가 열쇠를 따고 쑥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대뜸 뻔뻔하게 오늘부터 같이 살아보자라고 한마디를 던지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 이 다리 길고 태페미 넘치는 키 큰 아저씨, 사실은 평생 연애 한번 못해본 52세 모태솔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은 쓰디쓴 에스프레소 같은데 안은 방금 짠 우유처럼 순수한 반전 매력의 남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막장 치정극인 줄 알았는데 감동받아 마음의 위로를 얻은 일본 특유의 감성영화 2015년작 남자의 일생입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사랑에 지친 여자 그리고 반전 매력의 순수한 남자와 기묘한 동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 무엇보다 배우 맛집입니다. 주인공 카이에다 준 역의 토요카와 에츠씨 기억하시죠? 영화 러브레터에서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던 여주인공 옆을 묵묵히 지키던 그 남자.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중년이 되었지만 186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중후한 섹시함은 화면을 압도합니다. 특히 이 남자의 치명적인 매력은 바로 갭 차이입니다. 겉보기엔 세상 무서운 것 없는 상남자 같지만 작은 밥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거나 아이를 어설프게 달래는 모습에서 묘한 귀여움이 폭발하죠. 여주인공 추구미 역의 에이쿠라나나 역시 매력적입니다. 화려한 인형 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볼수록 빠져드는 볼매 스타일이죠. 화장기 없는 건조한 얼굴로 삶에 지친 여자를 연기하는데 그 표정이 일본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가 단순히 배우들 연기만 좋은 멜로 영화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감독 히로키 유이치입니다. 영화 좀 보신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사실 일본의 성인 영화 이른바 핑크 무비계의 거장 출신입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외로움을 다뤄왔던 그 경험 덕분에 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사 대신 인물의 흔들리는 눈빛, 거친 숨소리, 그리고 텅 빈 공간을 롱테이크로 비추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른의 감정을 스크린에 꽉 채웁니다. 겉보기엔 잔잔한 시골 풍경인데 묘하게 관능적이고 섹시한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 바로 이 감독의 내공 덕분이죠.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공기입니다. 오래된 목조주택, 마당에 널린 쪽빛 염색천들, 그리고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 영화 내내 흐르는 이 차분한 공기는 화면 너머 여러분의 지친 마음까지 쪽빛으로 서서히 물들일 겁니다. 어린 여주인공 추쿠미는 할머니 댁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온 젊은 학생, 그리고 할머니와 미묘한 느낌의 행동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벽시계의 시간을 고치려 의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추구미는 어른이 되어 있죠. 여전히 벽시계의 시간은 잘 맞지 않은 모양입니다. 도쿄에서 할머니 집으로 온 추구미. 그리고 이때 울리는 전화벨.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온 전화.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추구미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내려왔던 것이죠. 분주한 할머니의 장례식 후 빈집에 홀로 남은 추구미. 그제서야 할머니의 상실감을 통감하고 슬픔에 젖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가지러 현관에 나온 추구미. 그런데 불쑥 나타난 한 남자. 담배를 물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며 커피를 끓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고 있던 신문을 쏙 뺏어가지고 뒤돌아가죠. 착하디 착한 추구미는 커피를 끓여주며 누구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카에이다 준. 그는 근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젊은 시절 할머니의 학생이었다고. 오래전에 할머니에게 별채를 언제든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과 열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아침까지 챙겨주는 추구미. 그렇게 둘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근처 이웃과 카에이다가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에이다는 추구미와 자신이 결혼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소문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하는 추구미. 여자는 남자에게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추구미는 자신을 부려먹기만 하는 카에이다에게 뭐라도 하라며 장작을 패는 도끼를 던집니다. 반전 모습에 놀라는 카에이다. 둘이 저녁을 먹을 때 카에이다는 연습삼아 나와 연애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말에 눈빛으로 욕하는 추구미. 결정적인 순간은 비오는 밤에 벌어집니다. 추구미가 아끼던 목걸이를 잃어버려 상심하자 카이에다는 말없이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한참 뒤 흠뻑 젖은 채 돌아온 그는 양말을 벗겨달라고 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추구미는 양말을 벗겨요. 이 장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때 버럭 추구미의 목을 안는 카에이다. 놀라는 추구미. 그런데 추구미의 목에는 잃어버렸던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추구미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곳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결국 찾아낸 남자. 그런데 추구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와 사귀었던 남자하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을 축제에서 만난 두 남녀. 둘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멋대로 타며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다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냐며 말을 흐리며 묻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대답을 하려 하자 부끄러운 듯 가면을 쓰는 추구미. 이 모습에서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남자는 여자의 가면을 벗기며 너의 과거는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 할머니의 49제 친가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카에이다는 늦었습니다 라며 운을 뜨며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시절 시무야 시키 선생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추구미와는 장례식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남자의 폭탄 발언. 추구미와 결혼하려 합니다. 그러자 쓰러지는 추구미. 다음날 추구미는 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느 날 남자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그리고 추구미의 친구가 전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남자는 호적을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라고. 추구미는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추구미는 카에이다가 미혼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가 유부남이고 도착한 편지가 부인에게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어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구미가 몰래 편지를 읽어보려는 그 순간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죠. 남자는 읽어도 상관없다며 신발을 벗으려 등을 돌아 앉자 추구미는 남자를 향한 괘씸한 마음에 그의 등을 발로 밀칩니다. 남자는 놀라며 왜 그러냐고 하죠. 추구미는 부인이 빨리 돌아오라는 편지 아니냐며 화난 목소리로 따지듯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날 길러주신 어머니가 반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편지라고 답하죠. 그러자 미안해하는 추구미. 편지는 남자의 누나가 보낸 편지였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인사 한번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큐피드가 찾아옵니다. 과거 할머니에게 염색을 배웠던 미혼모가 말없이 몰래 맡기고 간 아이 마코토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이의 엄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해봅니다. 하지만 엄마의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셋은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죠. 그러자 남자는 차려놓은 저녁이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 혼냅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쳐요. 옷도 사입힙니다. 그런데 아이는 촌스럽다고 하죠. 남자는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장작을 패며 널브러진 장작을 주워서 정리하라고도 하죠.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의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올까 하는 마음에 하염없이 기찻길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남자는 아이에게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니 잊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방도 없고 말이죠. 둘은 자전거를 타고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 때문에 아이가 사라졌다며 질책을 하죠. 그러던 중 몇 정거장 떨어진 역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찾았습니다. 남자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죠. 아줌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며. 그리고는 아이를 들어 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고 셋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 추구미가 했던 것처럼 의자에 올라 벽시계에 시간을 맞춥니다. 시계바늘을 돌리는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지했던 삶의 태엽을 다시 감겠다는 의지의 시각화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를 찾으러 온다는 아이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죠. 남자는 아이에게 엽서 한 뭉치를 건네며 정말 잘 지내고 있으면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보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남자.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택시를 타고 나타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맡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이윽고 아이는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그 뒤를 쫓아가는 추구미와 추구미를 쫓아가는 남자.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아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서로에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깊은 정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 추구미는 그가 편해졌는지 장난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묘해진 분위기. 이 장면, 이 영화 감독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남자는 교토에 가자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말이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추구미는 남자의 누나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죠. 돌아가신 어머니는 자산가의 딸이었고 오갈 데 없는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고 해요. 그 중 한 명이 남자였던 것이죠. 남자가 고2 때 어머니에게 청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 결혼을 거절할 것 같아 집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남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싹 트던 그때 도쿄에서 최악의 빌런 추구미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옵니다. 전 남자친구는 카에이다를 보고 아버지시냐며 뼈 때리는 말을 하죠. 그리고는 추구미를 향해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자며 결혼하자고 해요. 질척거리는 그에게 카이에다는 현관으로 안내해주는 척하며 뒤에서 뻔뻔남의 등을 발로 밀어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몸싸움.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추구미가 쓰러진 전 남친을 먼저 챙기는 실수를 범하죠. 자신보다 뻔뻔남을 먼저 챙기는 모습에 빈정상한 남자. 병원에서 뻔뻔남은 여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결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단호히 거절하죠.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보이지 않아요. 남자는 추구미가 그 남자를 선택했다 생각하여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카이에다가 떠난 줄 알고 절망하던 추구미. 그날 밤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칩니다. 추구미는 동네 할머니가 걱정되어 찾아가 대피시키려 하죠.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추구미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합니다. 추구미는 거센 태풍에 쓰러지고 말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죠. 바로 카이에다였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폭풍우 속에서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비바람을 막아줄 유일한 지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텐마루. 우편함에 엽서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바로 꼬마 마코토가 보낸 엽서였죠. 엽서 뒷면에 그려넣은 커다란 동그라미.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아이의 대답이지만 그 동그라미는 아빠처럼 대해줬던 카이에다와 엄마 같은 추구미에게 보내는 두 사람 참 잘 어울려요. 정답이에요 라는 순수한 축복 아니었을까요? 그 엽서를 보며 미소 짓는 카이에다의 등 뒤로 추구미가 다가와 살며시 끌어안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는 그 담백한 약속이 그 어떤 영화의 엔딩보다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영화 남자의 일생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슴슴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평양냉면 같은 영화입니다. 상처받은 여자가 사랑을 몰랐던 남자를 만나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사랑은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였지만 끝날 때쯤엔 매력 덩어리 남자에 빠져들게 만드는 마성의 영화. 일본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볼수록 매력적인 어른들의 로맨스 남자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힐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로드쇼는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